밤 11시 갑자기 미친 듯이 짖어대는 게 한 마리. 평생 조용했던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10분 후 저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야생 들개 3마리가 9살 여자아이를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단 한 마리만 달랐습니다. 몸무게 15kg도 안 되는 작은 개가 들개 무리에게 돌진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더 놀라운 건 이 개의 정체였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유가 동양에서 온 개라 찝찝하다였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었어요. 과연 이 작은 영웅이 어떻게 3마리 들개를 상대했을까요? 그리고 왜 목숨을 걸고 낯선 아이를 구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실제 상황이 지금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생명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마가렛 벤틀리 66살의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 리처드와 함께 호주 남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온 지 벌써 3년. 처음에는 손자 제이슨도 함께 있었고 골든 리트리버 맥스도 있어서 나름 활기찼어요. 하지만 제이슨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맥스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집안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죠. 리처드는 기계공학 교수 출신답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세 개를 키우자고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스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13살까지 함께했던 그 아이를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이 평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고 바람 소리도 이상했어요. 그때 쓰레기통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쥐소리려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소리였어요. 더 절망적이고 더 간절한 소리. 마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가까이 가보니 충격이었습니다. 박스 안에 새끼 강아지가 떨고 있었어요. 털이 하얗고 갈색이 섞인 작은 몸집에 눈은 까맣고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무서움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거든요. 리처드. 제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남편이 달려와서 상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누군가 버린 거네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말을 바꿨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봅시다. 강아지를 품에 안는 순간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작고 연약한 몸이었지만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아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죠. 마치 이제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동물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맥스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맥스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는데 이 아이는 조용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더 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앞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바꿔놓을지. 단지 불쌍한 강아지 하나를 구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예감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그 조용한 눈빛 속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봤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게 바로 진돗개의 눈빛이었어요. 수의사 조이 로웰 선생님은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이었어요. 강아지를 꼼꼼히 검사하더니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생후 3개월 정도로 보이고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해요. 며칠만 잘 돌봐주시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견종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직 어려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네요. 좀 더 자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동양 품종인 것은 확실해 보여요. 예방접종과 기본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맥스 이후로 다른 개에게 이름을 지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강아지가 제 무릎에서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마침 해가 지고 있었고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강아지의 눈에 반사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떠올랐어요. 노바는 어때요? 제가 말했습니다. 라틴어로 새로운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한테 새로운 빛이 되어줄 것 같아서요. 리처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노바라니 멋진 이름이에요. 그날부터 노바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걱정됐어요. 어미와 떨어진 새끼 강아지들은 보통 밤새 울거든요. 하지만 노바는 달랐어요. 작은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 노바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했어요. 다른 강아지들처럼 장난치거나 시끄럽게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집의 구조와 사람들의 습관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노바의 감정 읽기 능력이었어요. 제가 우울해할 때면 어떻게 하는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였어요. 말 없는 동반자 같았죠. 일주일이 지나니 노바는 완전히 우리 집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조용히 꼬리를 흔들어주고 리처드가 신문을 읽을 때는 발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영리한 개 같아요. 보통 강아지들과는 뭔가 달라요. 맞는 말이었어요. 노바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밤에 노바가 작은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우연일까? 맥스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아이가 나타난 게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점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노바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그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것 같았죠. 리처드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노바가 어떤 개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온 작은 천사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노바와 함께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경찰 찰리 민즈가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찰리는 30대 후반의 성실한 경찰관이에요. 평소에도 마을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좋은 사람이죠. 노바를 버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찰리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마트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박스에서 강아지를 꺼내더니 쓰레기통 옆에 버리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친구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음성도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동양에서 온 개라니 찝찝해서 못 키우겠어. 그냥 버리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리처드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생명을 뭘로 보는 거예요? 찰리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네요. 그런데 찰리가 한 말이 더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이 개가 실제로 동양 품종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뭔가 특별해 보여요. 우리는 즉시 조이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바가 조금 더 자란 모습을 본 조이 선생님이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거의 확실합니다. 이 아이는 한국의 진돗개예요. 진돗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조이 선생님이 노바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귀 모양, 꼬리, 그리고 특유의 침착한 성격까지. 전형적인 진돗개의 특징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개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진돗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천년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고 충성심이 강하며 영리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인에게 평생 충성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우리 노바가 정말 특별한 개구나.
리처드가 노바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노바는 마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진돗개는 한국에서 수천 년간 함께 살아온 역사 깊은 개였어요. 임진왜란 때도 활약했다는 기록이 있고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충성, 용기, 지혜를 모두 갖춘 개라고 나와 있었죠. 그 글들을 읽으면서 노바를 버린 사람이 더욱 밉상스러워졌어요. 이런 귀한 개를 찝찝하다고 버리다니. 반대로 우리가 노바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노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먼 한국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부모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우리에게 왔을까?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조이 선생님이 말했듯이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바도 분명 특별한 일을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몇 달 후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상상도 못했지만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화요일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노바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쯤이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현관문을 긁고 낑낑거리면서 저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제 잠옷을 물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바가 왜 이래? 리처드도 잠에서 깼어요. 노바는 계속 문 쪽으로 달려가서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보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빨리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는 처음엔 그냥 바람소리 때문일 거야라고 했지만 노바의 행동이 점점 더 절박해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노바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하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를 알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찾아본 자료가 떠올랐어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었죠. 알았어, 노바야. 나가보자. 리처드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저도 서둘러 코트를 걸쳤습니다. 노바는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 문 앞에서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어요. 밖은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 몇 도는 된 것 같았어요. 노바는 우리 앞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확인했죠. 마치 우리가 따라오는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산책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노바가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리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지만 노바를 믿기로 했어요.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넓은 공터가 나왔는데 노바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뭔가 있나 봐요. 제가 리처드에게 속삭였습니다. 노바의 온몸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털이 곤두서고 자세도 경계태세였어요. 분명 뭔가를 감지한 거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평범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뭔가 위급한 상황 같았죠. 노바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제 다리에 바짝 붙어서 앞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바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있다는 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말이에요. 리처드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12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정확히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어요. 노바가 이미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공터 한복판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야생 들개 3마리가 한 아이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일본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리나 사토라는 9살 아이였죠. 리나는 공터 한가운데서 웅크리고 있었고 들개들은 으르렁거리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몇 명 있었지만 모두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들개들이 너무 사나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이미 112에 신고한 것 같았지만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저기 아이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리처드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112에 전화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들개들이 아이를 공격하려고 해요. 하지만 들개들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지쳐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때였어요. 노바가 갑자기 제 손에서 줄을 빼고 뛰어나간 겁니다. 노바,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노바는 일직선으로 들개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노바는 들개들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르게 움직이면서 들개들의 주의를 아이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렸어요. 마치 나를 상대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들개 중 가장 큰 놈이 노바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노바는 놀랍도록 민첩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각도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했어요. 정확하고 빠른 한 방이었죠. 들개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어요. 나머지 들개들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개가 이렇게 용감하고 영리할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노바는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3마리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작았거든요. 그런데도 노바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리나 앞에 서서 들개들을 견제했어요. 어떤 들개가 아이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즉시 그 앞을 막았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 작은 개가 정말 용감하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요. 들개들이 너무 위험했거든요. 리나도 노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아이의 눈에 희망이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노바는 정말 영리했어요. 들개들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견제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려고 했던 거죠.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었어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들개들이 동시에 공격해온 거예요. 노바 혼자서는 아무래도 버거워 보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리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말 장한 모습이었어요. 가장 큰 들개가 노바의 옆구리를 물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노바.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 누가 좀 도와줘.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노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맞섰어요. 들개가 자신을 물어도 리나에게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두 번째 들개가 노바의 다리를 노렸어요. 노바가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리나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들개까지 동시에 달려들자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거예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와 구급차가 나타났어요. 사이렌 소리에 놀란 들개들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찰리 경관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들개들을 포위했습니다. 들개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노바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특히 옆구리와 다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바야. 제가 달려가서 노바를 품에 안았어요. 숨이 거칠었지만 아직 의식은 있었습니다. 노바가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에서 해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리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신체적으로는 멀쩡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죠. 리나의 부모님이 달려왔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리나를 끌어안았고 아버지는 노바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개가 우리 딸을 구해준 거예요? 목이 메인 채로 물어보셨어요. 주변에 모인 주민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용감한 개네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개가 들개 3마리를 상대했을까요? 구급차에서 노바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노바가 제 손을 핥았어요.
아프면서도 저를 위로하려는 것 같았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노바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요. 리처드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노바가 영웅이 됐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오늘 밤 노바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찰리 경관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30년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정말 특별한 개네요. 그러면서 노바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 밤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만약 노바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깨우지 않았다면 리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다행히 노바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조이 선생님이 정성껏 치료해 주셨고 진돗개는 회복력이 뛰어나서 빨리 나을 거예요 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리나 가족은 매일 와서 노바의 안부를 물었고 마을 주민들도 꽃과 선물을 가져왔어요.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와서 감사 인사를 했죠. 이틀째 되는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용감한 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진돗개에 대해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지역 라디오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고 인근 도시 신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노바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리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노바가 들개들과 싸우는 모습을 그린 건데 노바를 슈퍼히어로처럼 그렸더라고요. 노바는 제 영웅이에요라고 말하는 리나를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인터넷에서도 노바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작은 영웅, 한국의 자랑스러운 개, 진돗개의 위대함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멀리 한국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국 댓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진돗개가 해외에서 이렇게 활약하니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네요. 노바야 고마워. 라는 댓글이었어요.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조이 선생님도 여러 인터뷰에서 진돗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년기념물로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한 개입니다. 노바가 보여준 행동은 진돗개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라고 하셨죠. 일주일 후 노바가 태어나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앞에 모였어요. 박수를 치며 노바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노바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리나가 달려와서 노바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노바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바도 리나를 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노바 덕분에 우리도 유명해졌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노바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노바가 평소처럼 제 발밑에 누워있을 때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였어요. 지금 노바와 함께 생활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노바는 마을의 진짜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노바야 하고 부르며 달려오고 어른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도 우리 영웅 노바와 산책하시는군요. 노바 덕분에 마을이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개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리나는 이제 우리 집 식구나 다름없어요. 학교 끝나면 거의 매일 놀러와서 노바와 시간을 보내거든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특별한 인연이라는 걸 느껴요. 노바가 리나를 구한 것도 저희가 노바를 만난 것도 모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진돗개 보존회 관계자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노바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보고 싶어서 호주까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노바를 보시더니 정말 감탄하셨어요. 이야, 정말 훌륭한 진돗개네요.
혈통도 좋아 보이고 성격도 전형적인 진돗개 기질이에요. 그러면서 노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상징이에요. 충성, 용기, 지혜를 모두 갖춘 우리 민족의 정신을 대표하는 동물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노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바가 여기서 보여준 용기는 한국을 대표해서 보여준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저희도 덩달아 뿌듯했죠. 리처드는 요즘 노바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손자가 떠나고 맥스까지 세상을 떠난 후 우리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노바가 와서 우리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노바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해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나 용감하게 나서죠. 얼마 전에도 길 잃은 고양이를 집까지 데려다 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씨 착한 아이예요. 가끔 노바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말이에요. 용기, 희망, 사랑, 그리고 새로운 가족. 노바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노바를 가족처럼 여겨요. 마을 축제 때는 항상 노바가 주인공이고 아이들은 노바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에 대해 배우죠.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인근 학교에서 노바를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아이들이 노바를 보며 와, 정말 영웅개네 라고 감탄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녁마다 노바가 저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져요.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노바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우리에게 빛이 되어준 특별한 존재였죠. 한국에서 온 작은 천사, 우리 노바.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강아지가 이제는 마을 전체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바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 아이가 보여준 사랑과 용기를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노바야,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때로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마트에서 노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리나도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줄 영웅이 없었겠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노바를 만났고 노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용사 노바, 우리 가족의 빛나는 별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